기본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프로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화면 어셈블리를 회전시킨다고 해요. 11인치와 12.9인치에는 OLED 패널, 이 새로운 14.1인치에는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애플 스토어인데요. 이번 12월 9일 6번째 애플 스토어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스토어가 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생기는 첫 번째 애플 스토어라는 점인데요. 바로 경기도 하남시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애플은 27일 애플 하남의 매장 외벽 바리케이트를 공개했는데요. 이 애플 하남의 정확한 위치는 스타필드 하남 1층이라고 합니다. 올해 애플은 3월 강남점을 오픈한 데 이어서 약 8, 9개월 정도 만에 새로운 매장을 열게 되는 건데, 최근에 국내에서 애플 스토어를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 애플 하남 매장이 생기면서 국내 애플 스토어 매장 수는 도쿄보다도 많아지게 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애플 스토어를 빠르게 늘려나가는 이유는 한국 시장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체 점유율로만 따지면 갤럭시의 비율이 더 높긴 합니다. 그런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본다면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아이폰을 쓰고 있을 만큼 이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선호도라는 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이 있는 명동이나 잠실, 강남 같은 곳에 애플 스토어를 오픈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생기는 하남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7호점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이 7호점은 바로 홍대 입구역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대까지 생기면 진짜 말 다 한 거죠. 원래 뭔가 기존에는 좀 강남 쪽, 요쪽 구간에 많이 생기는 느낌이었다면은 이 홍대까지도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떤 방면에서도 접근이 쉬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애플 스토어가 거의 서울에 인접하거나 서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타 광역시 같은 이제 큰 도시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도시들에서도 우리는 왜 애플 스토어 안 생기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저는 국내에 이렇게까지 빠르게 애플 스토어가 이렇게 많아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튼 이런 본격적인 추세라면은 곧 대도시 군들도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제품이죠. 바로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9월에 6세대가 출시된 이후 2년이 넘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년에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제 최애 아이패드 중 하나인데요. 뭔가 아이패드 미니만큼 제가 사용성에 있어서 만족한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휴대성도 워낙 좋고 작고 가볍고 두루두루 다 갖춘 그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7세대가 엄청 기대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밍치고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아이패드 미니 7세대의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애플이 9월이나 10월 정도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아마 미니 7세대도 이 시기쯤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아이패드 미니 7세대에 예상되는 몇 가지 새로운 특징들도 있는데요. 우선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상도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색상 중에서 일부를 새롭게 바꾸거나 아니면 전체 색상을 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의 컬러 있죠?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컬러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에서 젤리 스크롤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젤리 스크롤 현상은 화면 스크롤을 했을 때 이게 물결치듯이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LCD 패널 같은 경우 한 줄씩 새로 고쳐지기 때문에 아래 위가 약간씩 지연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세로 방향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7세대에서는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 화면 어셈블리를 회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로 방향일 때 젤리 스크롤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세로 방향에서 이 젤리 스크롤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업그레이드 또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 3년이 넘는 시간 만에 출시하는 7세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제품 출시까지는 좀 시간이 제법 남긴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아이패드 미니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7세대 한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아이패드 에어인데요.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도 5세대 출시 이후에 1년 반 동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죠. 최근 밍치거액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에는 M2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 사이즈와 함께 더 큰 사이즈를 가진 아이패드 에어가 나올 예정입니다. 무려 12.9인치 화면을 가진 제품인데요. 기존에 이 12.9인치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화면이 큰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새롭게 나오는 12.9인치 모델은 프로처럼 미니 LED가 들어가진 않는다고 하고요. 화면은 현재처럼 LCD 화면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화면이 커진다는 소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면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조금 더 비싸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프로 소식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올 프로에는 M3 칩셋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화면 크기는 기존 11인치와 12.9인치와 함께 새로운 14.1인치 모델이 추가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11인치와 12.9인치에는 OLED 패널, 그리고 이 새로운 14.1인치에는 미니 LED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한편 그동안 말이 많던 OLED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소식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년에 새롭게 나올 아이패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내년 초에 아이패드 에어 6세대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이패드 미니 7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11세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은 아이패드 11세대가 내년 3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이거는 출시 예상 시기가 밍치거와 마크 거먼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이패드 11세대는 추가 소식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6에 대한 소식입니다. 내년에 나오는 아이폰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달라질 거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프로 같은 경우는 살짝 변경이 돼가지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6.1인치, 6.7인치로 나올 예정이고요. 프로는 6.27인치, 프로 맥스는 6.86인치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서 제품의 크기도 조금은 커지게 될 것 같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워낙에 크지 않기 때문에 이 0.1인치, 0.2인치 요런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비록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느꼈을 때 이 체감되는 부분은 제법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배터리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메탈 케이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3355mAh로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15 프로에 들어간 3274mAh보다 조금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메탈 케이스인데,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검은색 포일 케이스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탈로 바뀌게 된 이유는 바로 이번 15 프로에 있었던 발열 이슈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배터리를 메탈 케이스로 바꾸게 되면 무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발열 때문에 이 시리즈 7부터 배터리에 메탈 케이스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이와 비슷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은 차기 아이폰의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구리 소재의 방열판 대신 그래핀 소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래핀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가 소위 꿈의 소재라고도 불리는 그런 신소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높은 열 전도도, 전자 이동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한 소재이고요. 애플은 이전부터 그래핀의 방열 기능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베이퍼 챔버의 크기를 확대하면서 쿨링 성능을 좀 개선시켰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베이퍼 챔버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케이스를 금속 소재로 바꾸고 새로운 방열판을 도입해서 기존 발열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아이폰 16이 얼마나 발열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지, 아니면 또 아이폰 15에 이어서 이 엄청난 이슈들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이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터치 아이디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 아이폰 16에 이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터치 아이디를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맥 루머스에 따르면 아이폰 터치 아이디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들이 현재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SE 3세대에 사용되는 장치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애플이 아이폰에서 터치 아이디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없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 버튼이나 전원 버튼을 이용한 터치 아이디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애플은 화면 내 지문 인식, 언더 디스플레이 터치 아이디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직 좀 멀었어요. 2026년에 탑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SE 4세대의 경우도 터치 아이디 대신에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될 전망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아이폰 14의 폼팩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과 동일한 크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15부터 들어간 USB-C 포트도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소거 스위치 대신 액션 버튼도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이내믹 아일랜드 대신 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노치 디자인으로 기존 아이폰과 SE에서 뭔가 그 보여지는 차이를 두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폰 SE 4세대의 출시일은 202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멀었죠. 어쨌든 아이폰 16에서는 터치 아이디는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새롭게 나올 이제 애플 제품들, 아이패드랑 아이폰 여러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이제 좀 힘들어.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